8장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잠깐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의는 자, 이제 좀 이게 그리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자, 항상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고요. 이 원 위에 한 점 잡아서 X축의, 그러니까 원점과 연결을 하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에 대한 이 P값. 여기가 이제 X, Y가 되고요. 반지름이 R이 됩니다. 그래서 요 R과 그 다음에 요 XY 사이의 요 관계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정의하게 되죠.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반지름분의 Y좌표가 되고요.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X좌표. 자, 그 다음에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된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인 것은 확실하니까 직각삼각형의 그 빼놓을 수 없는 성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 되는 건 자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형태에서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이에는 요 직각삼각형의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하고 요거의 분수관계를 서로 응용하면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이의 관계식들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일단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상제관계, 제곱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름 자체는 자, 요것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X좌표고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이것이 X분의 Y 탄젠트가 되는 건 자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성립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인을 제곱하게 되면 R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요. 코사인을 제곱하면 R제곱분의 X제곱이 되는데 이게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서 이건 언제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곱관계식은 자연스럽게 성립을 합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X제곱분의 Y제곱에다가 1을 더했다. 자, 이것은 X제곱분의 X제곱을 더했다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X제곱분의 1이 되죠. R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 X제곱분의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의 제곱의 역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런 관계들은 요 어떤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 가지고 모두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코사인분의 1 형태의 요 제곱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근데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시컨트라고 정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시컨트 세타. 그럼 이게 X분의 R이 될 텐데, 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세타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삼각비라는 것 자체가,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까지 해서 총 6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컨트나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고1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 수학 원이죠. 요 2학년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색한 표현이 나올 뿐이에요. 자연계 학생들은 나중에 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중을 위해서 요걸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자, 총정리를 할 때, 이제 공식 정리를 할 때, 여기 이제 선생님이 원자로 공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 좀 그리기가 좀 번거롭기는 한데, 자, 대충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방사능 표시 같기도 하고 해서 선생님이 그냥 원자로 공식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에 일단 사인을 집어넣습니다. 사인, 코사인.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의 역수 관계,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죠.
요 점하고 코하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인의 역수는 이 반대쪽으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코시컨트를 이렇게 적어줘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니까 이쪽에다가 시컨트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게 좌우로 이렇게 돌릴 건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쪽 방향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읽을 때 코사인하고 사인을 거치면서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은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이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젠트의 반대쪽에는 코탄젠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완성이 돼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 요 사인과 코사인의 요 제곱의 합이 1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자, 여기에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탄젠트 제곱과 1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1의 제곱과 코탄젠트의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라는 성질이고요. 사인분의 탄젠트는 시컨트가 됩니다. 탄젠트분의 시컨트는 코시컨트가 되고요. 시컨트분의 코시컨트는 코탄젠트가 돼요. 코시컨트분의 코탄젠트는 코사인이 됩니다. 코탄젠트분의 코사인은 사인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분수관계를 쭉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쪽으로도 돌아가요.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탄젠트가 되고요. 코탄젠트분의 코시컨트는 시컨트, 시컨트분의 탄젠트는 사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역수, 분수 관계들을 표시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은 이걸로 다 만족이 되는데 우리 지금 기초과정이죠. 삼각함수의 첫 번째 기초과정에서는 코탄젠트와 코시컨트와 시컨트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을 우리가 풀리 사용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과 학생들은 어차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그리는 요령만 도둑하면 되고요. 대각선 반대쪽에 역수관계 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요거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요것만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가서 동물을 잡으러 이제 총을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총이 이렇게 화승총이었대요. 화승총 뭔지 아나? 이 부싯돌로 불 붙여갖고 심지를 태워가지고 한 발씩 쏘는 총이죠. 여기다 놓고 이게 쑤셔가지고 이렇게 화약 넣고 그죠? 불 붙여갖고 빵 쏘는 이런 총인데 이 사냥꾼이 이제 멧돼지를 만납니다. 멧돼지 어떻게 그려야 되니? 나름 괜찮아요. 어금니 그죠? 자, 멧돼지를 만납니다. 멧돼지가 이 사냥꾼을 발견하고 막 쏜살같이 달려들어요. 멧돼지 겁나 빠릅니다. 그죠? 선생님도 예전에 한번 경험 있어요. 멧돼지. 자, 이게 막 달려듭니다. 자, 근데 총알은 한 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쏴야 되냐? 자, 멧돼지를 잡으려면 반드시 이 콧잔등을 쏴야 된대요. 여기가 이제 코와 요 눈 사이, 여기 콧잔등을 정확하게 맞춰야 멧돼지가 한 방에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코를 쏴야 된다, 콧잔등을 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코, 쏴, 탕 법칙이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해요. 자, 이 제곱 관계를 여러분이 꼭 체크해 두시고요. 특히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좀 번거롭긴 하죠. 넘겨갖고 루트 씌우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사인과 코사인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교체하면서 문제를 앞으로도 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와는 이쪽에 이제 시컨트라고 할게요. 코사인의 역수. 이 둘 사이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교체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를 언제든지 시컨트로 바꿀 수 있고요. 시컨트를 언제든지 탄젠트로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탄젠트와 코시컨트 사이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는 또 이렇게 교체가 가능해요. 코탄젠트는 언제든지 코시컨트로도 바꿀 수 있고요. 자, 8-1에는 이제 연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삼각함수 사이의 기본 관계들을 이용해서
요것들을 한번 정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유제까지 보시면 자 왼쪽을 가지고 오른쪽을 한번 만들어보고 오른쪽을 가지고 왼쪽을 만들어보면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자 먼저 이 왼쪽을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을 한번 여기다가 써본다면 자 여기 지금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공식에서 보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2 사인 코사인이 있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1을 사인 제곱 세타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으로 본다면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보면 자 지워지는 거 보이죠? 자, 이거와 이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그냥 이렇게 앞에서부터 쓸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코사인 세타로 나눠줍니다. 코사인 세타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주게 되면 자, 왼쪽, 요 아래쪽에 왼쪽은 1이 되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은 코스와 탕 법칙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자, 분자도 마찬가지로 1이 되고 플러스에 여기가 코스와 탕 법칙에 의해서 탄젠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고요. 탄젠트라고 하는 것이 x좌표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1 플러스 x분의 y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통분하고 이쪽이 x분의 x 마이너스 y 이쪽이 x분의 x 플러스 y 그죠? 이렇게 통분도 하고요.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x 플러스 y를 서로 곱해가지고 이쪽을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위쪽을 x 플러스 y의 제곱 그래서 쭉 풀으신 다음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밑에를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아래를 동시에 r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위아래를 r제곱으로 그러면 여기는 r이 되고 여기는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r분의 x가 코사인이 되고 r분의 y가 사인이 되고 여기도 코사인 사인 그죠? 이렇게 하면 코사인 제곱 요렇게 나눠가지고 코사인 사인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사인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왼쪽을 가지고 오른쪽을 만들어보고 오른쪽을 가지고 왼쪽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XY 좌표 가지고도 한번 또 해보고 밑에 있는 유제하고 하면서 즐거운 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가 예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각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의만 여러분이 익숙하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예각이라고 하는 것은 0도와 90도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예각이라고 하니까 정의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를 우리가 적당하게 그릴 건데요. 어떻게 한 요쯤 그릴까요? 이렇게 세타를 자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을 P라고 하고 좌표를 잡아줄 거예요. 반지름하고 자 X축으로 수선 내려주고요. 자 그런데 코사인 자체의 값이 5분의 4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반지름분의 X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되고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길이가 4란 얘기니까 높이는 당연히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의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문제들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가 3, 4분면에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3, 4분면에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x좌표분의 y좌표가 12분의 5인 걸로 봐서 자, 그림을 좀 이쪽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P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모습 찾아주시고요. 자,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이 길이가 12일 때 이 길이가 5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좌표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이게 13인가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 알았고 좌표도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냐?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자, 이렇게 된다. 자, 8-3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양변 제곱이죠. 자, 양변 제곱해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와 그 다음에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1이 될 텐데 여기서 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언제나 1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이거 변형 공식들이겠죠? 그죠? 변형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곱셈 공식의 활용이니까 조금만 주의하신다면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8-4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각계수의 관계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를 제곱하셔가지고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자, 우변도 제곱해야 되니까 4분의 p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좌측이 0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p는 0이다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1, 그죠? 코탄젠트 세타죠. 자, 이것을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두근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1 두근의 합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두근의 합은 오늘따라 기침이 많이 나네.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탕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역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통분해 주시면 분모는 두 개 곱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통분하는 과정에서 이쪽 분자에는 사인 세타가 곱해지고 이쪽 분자에는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니까 둘 다 제곱이 되죠. 더했으니까 이게 1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요 식에서 사인 코사인의 곱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에 해당되는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1은 그 자체로 약분되면서 1입니다. 그러니까 합곱이 나왔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이다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뭐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최고창의 계수는 우리가 못 찾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창의 계수는 뭐 모르니까 뭐 이렇게 a 하나 붙여갖고 잠깐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a는 절대 0이 되는 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게 되면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 요거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각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쪽 예각 쪽, 그죠? 90도 사이에 요쪽에 있을 때는 이게 30도든 45도든 60도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이 다 90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30도, 45도, 60도의 각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 90도를 넘어서 이쪽 편에 뭐 이렇게 가 있다거나 또는 뭐 3, 4분면에 이렇게 가 있다거나 또는 뭐 4, 4분면에 이렇게 가 있으면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각을 제외한 이 둔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둔각의 처리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0도를 넘어서는 둔각들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고요. 이거는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공식화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전혀 수학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수학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조립제법하고 비슷해요. 조립제법이라는 것 자체도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목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긴 있죠. 이 안에 원리가 있긴 있지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일단 먼저 읽어볼 텐데 여기 보시면 요 2분의 n파이에서 요 파이를 위쪽으로 올리면 2분의 파이 n이 되죠. 파이 n. 요게 90도입니다. 그죠? 요게 90도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90도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90도를 넘어서는 각도를 전부 예각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변형해서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자, 가지고 오는데 방법은 자, 두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삼각함수를 결정해요. 삼각함수를 결정할 겁니다. 자, 결정하는 요령은요. n이 짝수면, 자, 여기서는 요 n이 요걸 뜻합니다. n이 짝수면,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그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삼각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꾼다. 자, 이것은 그대로가 아니고 반대로죠. 자, 반대로 한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이렇게 반대로 한다. 홀수면 반대로, 짝수면 그대로.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좀 이따 예를 들면서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호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삼각함수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는 부호를 결정할 거예요. 자, 부호를 결정할 때는 세타를 항상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자, 세타가 만약에 둔각이든 어떤 각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리를 바탕으로 이걸 빨리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갖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서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각도가 몇 사분면인지를 찾아요. 그지? 근데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 사분면에 대해서 이렇게 올사탄코 있죠? 여기 올사탄코.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어요.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면 이건 2사분면에 있는 각도일 거예요. 물론 세타가 예각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90도가 넘는 각이라면 이건 3, 4분면으로 넘어가겠죠. 자, 하지만 변환하는 데 있어서는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삼각함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2분의 파이 뒤에 붙은 정수를 봐요. 자, 이게 2분의 파이의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은 홀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인을 뭘로 바꾼다? 자, 사인을 반대로 간다. 코사인으로 바꾼다. 그래서 무조건 코사인 세타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를 요걸 읽어낼 건데요. 자, 이렇게 사분면을 보시고 90도에서 2분의 파이죠? 세타만큼 더 가는데 이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플러스 세타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자, 2사분면에서는 원래 삼각함수 사인의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올사, 여기 사인이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좀 복잡한가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코사인 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요 뒤에 있는 걸 보니까 n이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되고요. 사분면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2사분면입니다.
90도에서 세타만큼 더 갔기 때문에 2사분면이 되고요. 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파이가 있는데 요거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보면 얼마가 있는 거니? n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지. 그래서 n이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이것도 짝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야 되니까 이것은 일단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요 앞에 선생님이 약간 공간 벌렸는데 요건 부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사분면을 읽어줍니다. 자, 앞에가 마이너스 파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만큼 돌아갑니다. 자, 이쪽으로 돌면 플러스, 밑으로 돌면 마이너스인 거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만큼 돈 다음에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되돌아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파이만큼 가서 플러스 세타만큼 되돌아온다. 만약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세타였다면 1로 더 갔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긴 플러스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돌아왔고요. 이때 이 세타에 어떤 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해서 사분면을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질 거고, 이것은 3, 4분면이에요. 자, 3, 4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은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분의 파이가 있고요. 뒤에 해당되는 정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이고 홀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면서 무조건 사인 세타가 돼요. 이 뒤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사분면을 찾는데 그때 이제 이게 활용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를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3번 가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9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옵니다. 거기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세타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사분면이 되고요. 1사분면의 모든 삼각함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코사인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결국 뭐 한 거냐? 둔각들을, 그죠? 둔각들을 예각 형태로 다 바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또는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의 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좀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 하시고 안 되는 사람들만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파이가 있는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2죠. 그래서 n이 2이기 때문에 이건 짝수예요. 자, 짝수는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무조건 탄젠트 a가 되고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파이만큼 플러스 파이니까 파이만큼 간 다음에 다시 a만큼 더 가야 되니까 a만큼 더 가야 되니까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에서의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전 각도가 나왔네요. 4,6이 24이기 때문에 이것은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예요. 맞죠? 4파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8입니다. 그래서 n이 8이 된 거예요. 자, 8은 짝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돼서 사인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분면을 찾아야 되는데 4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다 할까요? 4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바퀴예요. 한 바퀴가 2파이고 두 바퀴 돌면 4파이입니다. 거기서 다시 6분의 파이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1사분면의 각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사분면은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스가 되고요. 6분의 파이는 30도죠. 사인 30도니까 이것은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3분의 17파이가 보이네요. 자, 3분의 15가 5파이죠. 그죠? 3분의 15가 5파이고, 그 다음에 3분의 6이, 3분의 18이, 3, 6, 18, 6파이예요. 그래서 6파이에서 줄여도 되고, 5파이에서 늘려도 되는데,
자,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것을 3분의 15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것은 3분의 15파이가 5파이죠? 5파이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보면 곱하기 10입니다. 맞죠? 그래서 n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코사인 이렇게 쓰고 뒤에 있는 거를 무조건 그냥 가지고 옵니다. 3분의 2파이. 자, 그 다음에 4분면을 보셔야 되는데, 요게 그 5파이기 때문에 5파이니까 일단 이쪽으로 좀 넘어갔다가 저걸 지우고 다시 오는 걸로 합시다. 자, 5파이니까 파이, 2파이, 그 다음에 3파이, 4파이, 5파이 여기에요. 여기까지가 5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 뒤쪽은 그냥 이 각도를 보는 게 아니고 플러스 세타니까 플러스만큼만 간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만 가지면서 4분면을 보셔야 돼요. 3분의 2파이만큼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러면 4분면은 몇 4분면이다? 3, 4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3분의 2파이도 90도를 넘는 거예요. 이게 12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예각으로 바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쪽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지우고, 요쪽 거를 한번 다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요거를 6파이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3, 6, 18이 되고 빼기 파이,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17파이가 나오죠. 자, 6파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12가 됩니다. 자, n이 12이기 때문에 이것은 짝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코사인이 되고요. 뒤쪽에는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파이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면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찾으려고 하는 기준은 요거기 때문에 자, 먼저 6파이만큼 돌립니다.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죠. 자, 6파이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되돌아와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되돌아오면 이것은 4, 4분면이 됩니다. 4, 4분면이 되죠. 그래서 이 4, 4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그래서 얘를 예각으로 바꾸면 플러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 이게 6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전에 뭐였었죠?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뭐였나?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였네.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보면 이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앞에 마이너스 그냥 붙여서 이퀄로 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코사인 요거 파이인데 요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2, 즉 짝수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요게 몇 4분면이냐면 파이만큼 간 다음에 3분의 파이 요 세타만큼 되돌아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라서 그렇습니다. 2, 4분면이에요. 자, 2, 4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코사인 3분의 파이하고도 같아서 이 풀이나 같은 풀이가 돼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11파이를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4분의 12파이, 4분의 12파이, 즉 3파이죠. 여기서 4분의 파이를 빼준 거랑 같네요. 그러면 이게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데 3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2분의 파이 곱하기 6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n이 6이라는 걸 알았고요. n이 6이 되면 짝수기 때문에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가 되고요. 뒤쪽에 세타에 해당되는 4분의 파이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부호만 붙여주면 되는데 자, 부호는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요쪽에 좀 더 쉽겠네. 그죠? 자, 3분의 파이만큼 먼저 가니까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3파이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되돌아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몇 4분면이다? 2, 4분면입니다.
2, 4분면에서의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이것을 변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즉 둔각을 예각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6인데요. 자, 사인 50도가 A랍니다. 그러면 사인 40도는 얼마겠느냐? 자, 40도라고 하는 것은 90도에서 50도를 빼준 거죠. 자, 그러니까 사인 90도 곱하기 1 마이너스 50도로 보면 1은 홀수기 때문에 이것은 코사인 50도가 돼요. 자, 코사인 50도가 되고 부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90도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50도만큼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4분면이에요. 그러니까 1/4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50도가 A라고 한다면 코사인 50도는 뭐가 되느냐? 자, 제곱의 합이 1이 된다는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루트 1-A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자, 문제랑 이게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70도가 있고 160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도랑 그 다음에 90도가 있어요. 자, 이게 뭐 어쩌란 얘기인가요? 100도랑 90도가 있어요. 이게 뭐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100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90도에서 10도만큼 더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0도라고 하는 것은 180도에서 10도만큼 더 간 겁니다. 자, 70도라고 하는 것은 90도에서 20도만큼 덜 간 거고요. 160도라고 하는 것은 180도에서 20도만큼 덜 간 거죠. 자, 그래서 90도 곱하기 1, 이건 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코사인 20도로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이건 다 예각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80도는 짝수죠. 2분의 파이, 90도로 보면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짝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코사인 20도가 되고 160도는 2, 4분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형해서 정리하라 뭐 이런 문제네요. 자,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코사인의 제곱, 여기도 코사인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세타 더하기 20도가 있고 세타 마이너스 70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20도와 70도의 합은 90도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타 마이너스 70도를 만약에 요거를 A라고 둔다면 세타 플러스 20도는 요게 세타 마이너스 70도에다가 90도를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것이 90도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러면 90도 곱하기 1 홀수니까 이거를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은 그냥 두고 이쪽 요 코사인에 해당되는 거를 바꿔치기해서 A에 대한 삼각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와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는데 요 3분의 파이가 60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가 30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3분의 파이와 요 6분의 파이를 서로 더하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우리가 적당히 A로 둔다면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게 2분의 파이 더하기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 때문에 n이 홀수라서 상악함수 바꾸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A로 두고 이쪽을 바꿔가지고 정리를 하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단원에서는 일단 상악함수 사이의 기본관계 원자로 공식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그죠? 분각의 처리 공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상악함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가 약하면 뒤쪽 가서 나중에 또 고생하게 됩니다. 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요. 자, 좀 더 화이팅 하시고 다음 단원에서 뵙겠습니다.